안녕하세요. 시간의 서재입니다. 조선 후기 학자 성대중의 청성잡기에는 삶을 꿰뚫는 지혜, 성언이 담겨 있습니다. 쇼츠 34편으로 제작한 성언을 주제별로 묶어 4편의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제3편, 정치와 사회 비판편입니다. 성대중은 사회와 정치를 향한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흥망, 정치인의 태도, 사회의 불균형에 대한 꾸짖음. 오늘 우리의 현실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직이 사라진 곳에 미래도 없다. 성언이 전하는 뇌물과 청탁의 결말. 옛날에 꾀꼬리, 비둘기, 무수리가 누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겨루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은 황새.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어른이었죠. 그런데 무수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부족하단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뇌물을 건넸습니다. 바로 황새가 가장 좋아하는 뱀이었죠. 황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심사 결과는 뻔했죠. 꾀꼬리. 막지만 슬픔에 가깝다. 비둘기. 그윽하지만 음란함에 가깝다. 무수리. 탁하지만 웅장함에 가깝다. 마지막 평이 가장 좋은 자가 이긴다는 규칙. 결국 무수리가 우승했습니다. 무수리는 승리를 자축하며 기뻐했습니다. 황새도 축하해주며 흐뭇해했죠. 꾀꼬리와 비둘기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사라졌습니다. 뇌물과 청탁이 만든 승자는 결국 모두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황새와 무수리는 없습니까? 조선학자가 꿰뚫은 몸을 지키는 법.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 같은 태양이 모습만 바꾼 겁니다. 무더위와 혹한, 같은 기운이 달리 나타난 거죠.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 무언가 얻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고 시작이 화려하면 끝이 초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부유함보다 검소함을 선택합니다. 영광이 없으면 초라함도 없고, 공이 없으면 죄도 없고, 복이 없으면 화도 없습니다. 조용히 오래가는 것. 그게 몸을 지키고 세상과 오래 사귀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짐승은 교미에도 때가 있지만 사람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짐승은 죽은 무리를 보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을 죽이고도 통쾌히 여기고 남의 불행을 기회 삼아 지위를 빼앗기도 합니다. 화가 되돌아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랑은 업신여김을 부르고 다툼은 몸을 해친다. 조선의 성언, 청성잡기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머리와 발꿈치가 서로 다투고 입은 항문을 꾸짖습니다. 눈과 귀, 코와 수염까지 모두 자기 공로를 자랑했지요. 심장은 말했습니다. 입이 먹고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 모두 나의 명령이다. 너희가 어찌 각자의 공로라 하겠는가? 하지만 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음이 나서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다툼은 화를 부른다. 눈과 귀, 손발이 아무리 재주 있어도 모두 마음의 명령을 따르는 것 아니겠는가?
마음이 담담히 분수를 지키면 온몸이 따른다. 몸의 다툼, 마음의 승리. 조선의 지혜가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가? 봉황과 기린은 세상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이로운 것은 소와 말입니다. 화려한 비단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건 무명입니다. 술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몸을 살리는 건 밥입니다. 문장은 나라를 빛나게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건 실제 공입니다. 겉보다 속, 화려함보다 실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하를 얻기 전과 얻은 후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천하를 얻으려는 자는 한거한 일을 제거하고 귀순하는 일을 포상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천하를 얻은 뒤에는 달라집니다. 절개를 지킨 자는 표창하고 복종한 자는 천시합니다. 원수를 칭찬하는 것은 신하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공로자를 포상하는 것은 혹시 딴 마음을 품을까 두려워서입니다. 남의 사람일 때는 그가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고 내 사람일 때는 그가 남을 욕하기를 원합니다. 성언, 조선의 지혜, 권력은 늘 아이러니하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국가 흥망의 척도. 조선 선비 성대중은 청성잡기에서 국가 흥망의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쇠망할 때는 멀리 내다본 사람은 요망하다는 이름으로 벌을 받고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은 거짓을 꾸몄다며 죄를 받는다. 진실은 사라지고 아부와 거짓만 살아남는 세상, 그것이 쇠망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쓴 소리를 하면 미움을 사고 아첨과 거짓이 오히려 출세의 길이 되곤 합니다. 이 또한 성대중이 말한 쇠망의 길이 아닐까요? 그러나 나라가 흥성할 때는 바른 말이 힘을 얻고 직언한 자가 드러나 큰일을 맞게 된다 했습니다. 성언은 묻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욕망에 빠진 자와는 더 큰 가치를 논할 수 없다. 조선 후계 학자 성대중은 말합니다. 술과 여색에 빠진 자와는 명예와 이익을 논할 수 없고 명예와 이익말을 쫓는 자와는 큰 업적을 논할 수 없으며 공업을 세우려는 자와는 글과 문장을 논할 수 없고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려는 자와는 도덕을 논할 수 없다. 조선의 성언, 가치가 다른 자와는 더 큰 가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균형의 정치, 나라를 지키는 길. 약자는 억울하고 강자는 교만하다면 조선 후기 학자 성대중은 성언에서 말합니다. 현명한 군주는 약자를 붙잡아주고 강자를 억누른다. 그래야 나라가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균형의 정치가 곧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치는 곧 민생입니다. 바른 정치, 균형 잡힌 사회,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도 시간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잊혀진 조선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어가요. 감사합니다.